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월 달이 왔어요. 그래서 중등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한 O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24학년도 대비를 하는 4회 모의고사와 작년 관연도 모의고사 4회를 합쳐서 8회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해당하는 중등 파이널 모의고사의 특징을 총 4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관연도 문제, 작년 문제를 다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문제들은 전부 다 제가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최신의 기출 동향이랑 강론을 반영해가지고 올해 문제 전부 다 새로 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랑 격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2024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10월 7일, 21일, 11월 4일 이렇게 4번의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토요일마다 이루어질 거고 보통 그 시험 시간을 준수할 거라서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해설 강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있는 주들이 있잖아요. 이 주들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약간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끔 관연도 문제, 작년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첨삭은 해드리진 않겠지만 작년 고득점 합격했었던 서울 수강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선생님의 답안지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지를 보시면서 나의 답안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깔끔했었던 답안지를 제공해 드릴 거라서 본인의 답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제가 관연도 문제들과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해설 강의까지 올라와 있을 텐데 제가 그 작년 찍을 때 항상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보였었던 이런 문제들까지도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보였었던 A형의 5번,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 그 다음 회차에 제가 피드백도 해드렸어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한번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가 이렇게 없더라도 선생님들 스스로 토요일마다 시험 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총 8회 모의고사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2주 전에 치러지는 유초 선생님들의 기출 문제들일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바로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2024학년도 유아와 초등 기출 문제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앞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되었던 특수교육학 유초등 기출 문제와 관련 개념들을 같이 정리할 건데 11월 18일 토요일 아마 날 시간은 좀 더 다시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시 또는 10시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등에 이제 올해 출제될 수 있을 법한 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확장 가능한 심화 이론들까지 같이 정리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1월 19일 일요일에 출제 예상 마무리 특강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랑 같이 한번 특학의 전 영역을 훑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직강으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 19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험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강으로 수강 신청하신 선생님들도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거라서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저랑 꼼꼼하게 인출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어요. 어쨌든 다 빈출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중등에 출제될 수 있는 최근 5개년 동안 출제되었던 유아와 초등에 관련된 개념들을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3과목이다 보니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한 하루 종일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으로 드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 동안 사실 시험을 앞둔 일주일 동안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좀 복습하는 겸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4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보았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강의 안내 한번 보여드리면 총 4회가 올해 문제이고 나머지 4회는 작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반드시 답안 제출 기간을 준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9월 16일 이제 중등 첫 개강을 할 때 직강 선생님들은 저한테 바로 답지를 주면 되지만 인강 선생님들은 제가 토요일에 이제 같이 문제를 업로드해드리면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푸신 다음에 저한테 일요일 오후 밤 11시까지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월요일에 해설 강의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첨삭은 제가 최대한 일주일에 넘기지 않게끔 첨삭의 이런 기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이건 진짜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될 게 제가 격주로 하잖아요. 중등 시험지를 다음 주 초등 시험지 때 채점할 수가 없어요. 첨삭 기간을 넘긴 자료는 절대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4회차, 6회차, 7회차 때 여기 있는 2024년도 올해 문제가 출제될 거고, 그다음에 2, 3, 5, 8회차는 답안지를 저한테 첨삭
받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문제가 올라가고 그다음 월요일에 해설 강의와 모범 답안지가 올라갈 거예요. 이 모범 답안지는 작년도 이제 서울 합격생 선생님의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깔끔한 답안을 드릴 거라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날짜 잘 봐주시고요.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일정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의 실제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이 모의고사 강의는 9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9시에 교육학 문제를 제공될 건데 방문각에 계시는 교육학 강사님들의 문제가 제공될 거예요. 그다음에 10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인데 실제 중등은 90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의 어떤 체감 시간이 더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80분으로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분으로 줄여서 실제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갖고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로 전공비도 80분만 가질 겁니다. 좀 타이트하게 연습하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90분보다 10분 당겨서 80분 시험을 칠 거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이후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시부터 시작될 때 반드시 입실 그 전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수강생 선생님들께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시작 시간은 반드시 엄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설 강의 시간은 5시보다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답안지 첨삭을 위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 반드시 카페를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답안지 그 저장하는 양식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일괄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학원 시스템상.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개별적인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반드시 답안지 저장해 주시고 업로드 해 주실 때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런 모의고사 꿀팁 좀 드린다면 저는 일단 매 회차마다 제가 출제한 문제 영역에 대한 구조와 틀을 드려요. 그래서 1번 문항은 장특법이었고 2번 문항은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3번 문항은 뭐 보편적 학습설 AAC에서의 참여 모델이랑 요구하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것을 인출 리스트로 복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출했다 못했다 내가 이거 맞췄다 틀렸다 라고 하는 걸 점검하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미리 해드리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시간을 세이브해드리고자 제가 출제했었던 영역에 대한 키워드들을 제시해 드릴 거라서 이것을 뭐 스터디원들과 인출을 하시든 스스로의 어떤 복습 리스트로 활용하시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실제 출제하는 배점에 맞춰서 출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장특법과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점에서 한 8점 내외의 문항으로 구성될 것이고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60점 문항 정도로 배점을 할 거고요. 특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문제는 아니고 이제 특과정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중에서 이제 15점 배점 내외로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항의 배점을 따져가지고 문제 비율을 구성해 드릴 거라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에 이제 합격의 선은 보통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자면 A형에서 25점에서 30점 잘 안 나오는데 25에서 30점 중등이에요. B형도 25에서 30점 정도 받잖아요. 그다음에 교육학에서 보통 요즘에는 교육학이 거의 절대평가처럼 패스 올 페일 정도의 기준처럼 되게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적어도 17점에서 20점 정도의 배점을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세요. A형, B형 합쳐서 50점. 그다음에 이거 17점 맞으면 67점이죠. 살짝 커트라인 정도의 점수가 될 거예요. 반면에 여기 30점 맞으면 60점이죠. 그래서 17점 맞으면 77점 정도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면은 고득점 점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모의고사 푸실 때는 내가 A형에서 30점 정도를 목표로 10점 정도만 틀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차 때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절대 없죠. 성적 등수 이런 거 절대 상관없어요. 표본 집단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등수 상관없고 그냥 선생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한 55에서 60점 그 사이 내로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해마다 약간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합격권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한 55에서 60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해설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 공부하시기 용이하게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잘 실어 드릴 거니까 이거 해설지를 관련 개념 정리하고 구조와 필기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올해 문제가 아닌 과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합격생 제 생각에 진짜 답안지를 깔끔하게 쓴 선생님의 답안지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보이세요? 32점, 36점, A형에서 32, B형에서 36, 합쳐서 68점이면 교육학 15점만 맞아도 합격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딱 점수를 기준으로 잡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피드백 자세히 드리니까요. 선생님의 답안지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다 읽어보고 이렇게 피드백 드려요. 그래서 자신의 답안지 점검용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등수를 원하시면 이렇게 평균 점수와 그 다음에 어려움을 보였던 문항에 대한 점수 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다 그 점수도 드려요.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시험이잖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꼭 올해 합격